여러분, 최근에 휴대폰으로 문자 한 통 받고 의심스러웠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처음 보는 번호로 택배가 반송됐다거나 세금이 미납됐다며 바로 확인하라는 안내를 받으신 적은 없으신가요? 요즘은 건강보험 환급을 해준다며 링크를 눌러보라고 유도하는 문자까지 정말 다양하고 교묘한 내용으로 메시지가 날아듭니다. 처음에는 그저 스팸 정도로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순간의 방심입니다. 잠깐이라도 눌렀다간 내 계좌가 털리고 수십 년 동안 모아둔 노후 자금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이게 지금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일이 뉴스에서나 접하던 이야기였습니다. 아이고, 저런 일도 있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곤 했죠. 그런데 이제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내 옆에 친구, 이웃, 심지어 나 자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가 집중적으로 노려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쓰긴 하지만 젊은 세대처럼 보안이나 앱 설치에 익숙하지 않고 문자 메시지를 곧이곧대로 믿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사기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공서를 사칭하거나 자녀나 손주인 것처럼 꾸며서 접근하는 겁니다. 사람 마음을 흔드는 가장 쉬운 방법을 악용하는 것이죠. 나는 조심하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례를 보면 평소에 경각심이 높았던 분들도 순식간에 피해를 당합니다. 왜냐하면 사기꾼들은 우리의 불안과 걱정을 교묘하게 파고들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 환급이 있다. 세금이 미납됐다. 손주가 다쳤다. 이런 말은 순간적으로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하지요. 더 큰 문제는 사기 수법이 예전보다 훨씬 정교해졌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낯선 번호로 이상한 메시지가 오면 쉽게 알아차릴 수 있었지만 이제는 실제 관공서 로고와 발신번호까지 조작해서 정말 믿을 수밖에 없게끔 꾸며놓습니다. 눈으로만 보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조차 어려운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순히 낯선 링크를 조심하세요라는 조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속이고 들어오는지, 어떤 경우에 특히 많이 당하는지, 그리고 내가 무슨 습관을 길러야 피해를 막을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아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문자 사기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째, 어떤 유형의 사기 문자가 있는지. 둘째,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셋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과 나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예방 수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만 아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부모님, 배우자, 형제, 친구분들께 꼭 알려드려야 합니다. 사기꾼은 우리가 아는 순간에도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함께 대비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받는 문자 한 통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줄이, 그 한 번의 클릭이 내 평생의 노후와 가족의 안전을 흔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 꼭 끝까지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유형의 문자 사기가 우리를 노리고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관공서 사칭 문자입니다. 주민등록 정정 요청이 필요합니다. 건강보험 환급 대상이 되셨습니다. 국세청 미납금 확인 바랍니다. 이런 문구로 된 메시지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그럴듯합니다. 공식 로고를 붙여놓고 전화번호도 실제 기관 번호처럼 조작해두기 때문에 누가 봐도 믿을만 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링크를 누르는 순간 내 스마트폰 안에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되거나 개인정보가 빠져나가 버립니다. 두 번째는 택배 사칭 문자입니다. 택배가 반송되었습니다. 배송 주소 오류, 확인 요망, 운송장 조회하기. 이렇게 긴급한 상황처럼 보이게 해서 사람들을 유도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택배 알림을 자주 받다 보니 순간적으로 내 물건이 문제 생겼나 하는 마음에 눌러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 한 번의 클릭으로 큰 피해가 시작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가족 사칭 문자입니다. 엄마, 휴대폰 고장나서 카톡이 안 돼. 지금 급한데 돈 좀 보내줘. 이런 문자 받으시면 어떠시겠습니까? 걱정과 불안이 앞서면서 확인하기 전에 먼저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실 겁니다. 바로 그 틈을 노리는 겁니다. 사기꾼들은 우리의 가족애와 정을 악용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금융기관 사칭 문자입니다. 계좌 정지 예정.
보안 업데이트 필수, OTP 인증 누락, 이런 문자를 받아본 분들 많으실 겁니다. 겉으로는 은행 보안 안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짜 보안 앱 설치로 이어지는 통로입니다. 한 번 설치되면 내 금융 정보가 고스란히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실제 피해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68세 여성 A씨는 건강보험 환급이 있다는 문자를 받고 별 생각 없이 눌렀습니다. 그리고 안내에 따라 본인 인증을 몇 번 했을 뿐인데 그날 밤 통장에서 무려 530만 원이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자책했지만 사실은 너무 교묘하게 꾸며진 사기였던 겁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서울에 사는 72세 남성 B씨는 손주가 사고를 당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다는 말에 놀라서 서둘러 송금을 했죠. 하지만 나중에 실제 손주에게 연락을 해보니 그런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미 송금된 돈은 해외로 빠져나간 뒤였고 돌이킬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문자 한 통, 링크 한 번으로 평생 모아둔 노후 자금이 단숨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뉴스에서 들으면 그냥 남의 일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 주변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기들은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첫 번째 기술은 스미싱입니다. 문자 메시지 SMS와 피싱을 합친 말인데요. 문자 속 링크를 누르는 순간 스마트폰에 악성 앱이 설치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저장된 연락처, 문자, 계좌번호, 심지어 인증서까지 빼내갑니다. 두 번째는 가짜 페이지를 통한 정보 탈취입니다. 국세청, 우체국, 카드사 같은 공식 홈페이지를 똑같이 흉내낸 가짜 사이트로 유도합니다. 여기에 이름, 생년월일, 공인인증서 비밀번호까지 입력하게 만들죠. 그렇게 입력한 정보는 그대로 사기꾼들에게 전달됩니다. 최근에는 문자 사기와 보이스피싱을 결합한 형태도 늘고 있습니다. 문자로 먼저 경각심을 주고 이어서 전화를 걸어 실제 상담원처럼 이야기하며 피해자를 속이는 방식입니다. 문자와 통화가 동시에 사용되니 피해자는 더욱 진짜처럼 믿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문자 사기의 유형과 실제 피해 사례, 그리고 사기꾼들이 사용하는 수법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바로 어떻게 하면 나와 가족을 지킬 수 있는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문자 속 링크는 절대 누르지 마세요.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그리고 지금 당장 확인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써 있어도 절대로 문자에 있는 주소를 터치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궁금하다면 직접 인터넷에 해당 기관 이름을 검색해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거나 고객센터 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하세요. 이 습관 하나만으로도 피해의 70% 이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둘째,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하는 문자는 반드시 직접 음성으로 확인하세요. 엄마, 폰 고장 났어. 아빠, 지금 급해. 이런 문자가 오면 당황하기 쉽습니다. 그럴수록 바로 전화를 걸어 실제 목소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자로만 주고받는 상황을 사기꾼들이 노리고 있기 때문에 전화 한 통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대부분 구분이 가능합니다. 셋째, 보안 앱과 백신 앱을 꼭 설치하고 항상 최신 버전으로 유지하세요. 공식 앱 마켓에서 내려받은 보안 프로그램만 사용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링크를 막아주고 악성 앱이 깔리는 것도 차단해주기 때문에 필수입니다. 그리고 설치만 해두는 게 아니라 업데이트가 나올 때마다 최신 버전으로 바꿔주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넷째, 문자나 카톡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100% 사기입니다. 관공서나 은행, 보험사 같은 곳에서는 문자로 주민등록번호나 계좌 비밀번호를 절대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문자를 받으셨다면 바로 삭제하시고 의심되면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 보세요. 다섯째, 가족끼리 미리 원칙을 정해두세요. 예를 들어 누가 급하게 돈을 보내달라고 하면 무조건 전화로 확인한다. 또는 일정 금액 이상은 반드시 가족 두세 명에게 먼저 알린 뒤 송금한다. 이런 간단한 약속만 지켜도 사기꾼의 대부분 시도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듣기만 하고 넘어가면 금세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족끼리 훈련을 권합니다. 실제로 역할극처럼 상황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엄마, 나 휴대폰 고장났어. 지금 급해. 하고 누군가 연기해 보세요.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할지 직접 말로 해보는 거죠. 이런 연습이 몇 번만 되어 있으면 실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나 주민센터에서 주관하는 디지털 보안 교육이나 사기 예방 교육에도 꼭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두 시간만 투자하면 최신 수법을 알고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안전합니다. 오늘은 문자 사기의 실체와 유형, 실제 피해 사례,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예방 수칙까지 정리해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문자를 받으면 멈추고 의심하고 확인하기. 이 세 가지만 생활 속 습관으로 만드시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순간의 방심이 수십 년간 모은 자산을 앗아갈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오늘 내용은 꼭 가족들에게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스마트폰에 서툰 부모님이나 지인들에게 직접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시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지켜드리기 위해 매일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